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를 학습하게 된 강사 도교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30번째 시간입니다. 포토샵으로 움직이는 이모티콘 만들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습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다양한 이모티콘을 보면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이모티콘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단순하긴 해도 조금씩 움직이는 형태 또는 복잡하게 움직이는 형태 등 다양하게 이모티콘들이 나타나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애니메이션 패널을 열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패널이 타임라인 패널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창 메뉴를 통해서 타임라인을 선택하고 이 패널을 꺼내줄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는 애니메이션 패널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현재는 타임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는 GIF 애니메이션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원리는 같습니다. 각 프레임마다 원하는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타임을 부여해 주어서 플레이 됐을 때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원리이죠. 실제 우리는 기존에 예제에서 사용을 했던 이미지를 이용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글자만 애니메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당황이라는 글씨를 각각 레이어로 만들어 놓고 3개 프레임을 구성한 거예요.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아무런 글씨도 나오지 않게,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당이라는 글씨가 나오고 세 번째 프레임에서는 황이라는 글씨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레이어에 눈을 끄고 킴으로써 2번 프레임과 3번 프레임에 각각 추가를 해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맨 처음에 멈춰 있다가 당황이라는 글씨가 나타나는 그런 간단한 애니메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모양이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은데요. 모양이 변하는 형태를 만들 때는 그 프레임 수만큼 변경할 레이어를 미리 그려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감정 배경으로 이렇게 축 처진 듯한 직선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조금씩 우글우글 이렇게 변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감정 배경에 기존 레이어가 있는데 여기서 레이어를 복제하여서 선을 모양을 각각 다르게 그려주거나 또는 지우개를 통해서 지워주거나 또한 자유 변형 도구를 사용해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변경해서 레이어 3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1번 프레임을 열고 레이어의 눈을 필요에 따라 감기고 켜고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때 레이어가 너무 많아지면 헷갈리기 때문에 레이어를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색상을 변경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 레이어 패널에 오렌지색이 좌측에 있는 것도 있고 노란색이 있는 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같은 그룹끼리 색상을 묶어서 레이어 표현을 해주면 헷갈리지 않게 타임라인 작업을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고 또 얼굴도 살짝 갸우뚱 하는 형태로 애니메이션을 넣어줄 수 있고 또 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간 각도를 바꿔서 손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당황해서 막 이리저리 안절부절 못하는 형태로도 바꿔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한 레이어에 따라서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예제 안에서만도 상당히 많은 애니메이션 종류를 계속 추가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비록 프레임은 3프레임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원리를 이용하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어서 다양한 동작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GIF 애니메이션, 포토샵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방법 익혀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포토샵을 실행해서 남은 부분을 이어서 제작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글자 하나만 움직였는데 우리가 또 다른 요소를 만들겠다 한다면 일단 1번에 플레이 헤드를 놓고 1번 프레임을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에서 작업을 합니다. 사실은 애니메이션은 전부 다 주기 전에 이렇게 작업을 미리 다 해놓으시면 좋은데 이렇게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번 그룹 안에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배경이 들어있거든요. 감정 배경이라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감정 배경 요소도 마우스 눈을 감겨보시면 이렇게 이 밑줄이 가는 거거든요. 감정 배경이 조금 꼬불꼬불거리는 느낌으로 선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애니메이션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는지 한번 해보죠. 먼저 감정 배경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복제, 레이어 복제가 있죠. 눌러서 확인을 눌러줘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감정 배경 복사 이 부분에서 두 번째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는지를 브러쉬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지우개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확대해서 보자면요. 복사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브러쉬는 3포인트 우리가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포토샵 3포인트 브러쉬를 가지고 이 짧았던 획을 그리고 좀 삐뚤삐뚤할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손글씨 느낌이라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위에도 조금 더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씩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우개를 사용해서 원래 있었던 애 중에서 좀 짧게 지워버린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우개를 가지고 지워버려요. 밑에 감정 배경 눈을 감기고 원래 있었던 애들의 윗부분을 이렇게 해서 모양을 조금 다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 감정 배경 1번을 볼게요. 이런 모습. 두 번째는 이런 모습. 조금 모양이 달라졌죠. 자, 마찬가지로 감정 배경 복사를 하나 더 해서 3개 프레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왜냐면 지금 3개 프레임이 있으니까 하나 더 레이어를 복제해서 감정 복사라고 해서 또 이렇게 만들고 눈을 띄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모양을 변경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브러쉬로 하지 않고 컨트롤 T 있죠? 편집 자유변형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줄여볼게요.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각 레이어별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요 3개 레이어를 활용을 할 거예요. 감정 배경 복사. 이 3개가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에서 감정 배경 3개 레이어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밑에 보시면 빨강, 주황, 노랑 이런 색상이 있죠. 색상을 아무거나 선택해 볼게요. 주황. 그러면 레이어 앞에 눈 깜빡이는 이 부분에 오렌지색으로 표현이 됨으로써 이렇게 많은 레이어에서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 강조 표시를 하시게 되면 아, 이 레이어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움직인다라는 뜻으로 이와 같이 넣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타임라인 프레임 1번 프레임에서 나타날 항목은 감정 배경 첫 번째예요. 눈을 떴다 감기는 걸 잘 해주셔야 돼요. 자, 2번 타임라인 2번 프레임으로 넘어갑니다. 2번 프레임 당이라는 글씨 나올 때예요. 이때
두 번째 감정 배경 복사한 거 눈 뜨고 나머지 눈을 감깁니다. 3번에서는요. 마지막 감정 배경 복사 2의 눈을 뜨고 나머지 눈을 감깁니다. 제대로 잘 눈을 뜨고 감기셨나요? 프레임 잘 선택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를 프레임을 클릭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1번 프레임입니다. 글씨가 안 나와요. 대신 감정 배경은 있어요. 2번 감정 배경이 움직이면서 당이라는 글씨가 나오고 3번 감정 배경이 움직이면서 황이라는 글씨가 나옵니다.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자면 어떻게 보일까요? 글자뿐 아니라 배경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조금 더 활동성 있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3개씩 레이어를 복제해서요. 아니 사실은 프레임 수에 맞게 레이어를 복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3프레임 애니메이션 만들겠다. 그러면은 각 레이어의 움직임을 줄 부분을 3개로 복제해서 만든 다음에 조금씩 다르게 해서 눈만 켰다가 끄면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얼굴도 까딱까딱하는 얼굴로 만들고 싶어요. 갸우뚱갸우뚱 이런 식으로. 그럼 얼굴 마찬가지로요.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얼굴 레이어가 있죠? 얼굴 레이어에 보니까는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얼굴 요소까지 있는데 얼굴 요소를 얼굴 위로 가져와서 얼굴과 얼굴 요소 따로따로 가면 안 되고 다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합쳐 볼게요. 얼굴과 얼굴 요소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서 레이어 병합을 누르면 2개 레이어가 합쳐지게 됩니다. 결국 2개의 볼터치뿐 아니라 얼굴이 합쳐지게 된 거예요. 얼굴 요소를 레이어 복제해서 자, 얼굴 요소 2라고 딱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얼굴 요소 기존에 있던 얼굴 요소는 얼굴 요소 1 얼굴 1의 레이어 눈을 가리고 2를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까딱한다 그랬죠? 그러면 편집 회전을 시켜주면 돼요. 편집 자유변형에서 살짝 이렇게 꺾어주면 되는데 이때 이 목이 방향이 돌아가면 이상하기 때문에 상단 보시면 옵션 바에 점이 있죠. 중심점, 참조점을 하단 가운데로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회전을 할 때 하단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움직여서 어색하지 않거든요. 얼굴 돌릴 때 이렇게 중심 참조점을 변경하는 거예요. 다음 얼굴을 살짝만 너무 세게 하면 어색해요. 살짝만 이렇게 돌려보죠. 이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조금씩 한 각도 2도 3도 정도씩 돌리면서 많은 프레임을 사용하면 아주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프레임 수가 작다면 그냥 딱딱 끊기는 느낌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이제 얼굴 요소 레이어로 다시 돌아가 복제를 해줍니다. 레이어 복제하시고 얼굴 요소 3이라고 이름 바꿔주시고요. 역시 각도 돌릴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편집, 자유변형, 참조점 가운데가 아니고 턱 부분 요 점에서 가장 하단으로 참조점 위치를 클릭해 준 다음에 이번에 왼쪽으로 까딱 왼쪽으로 살짝만 돌려볼게요. 얼굴 요소 2가 남아있으니까 얼굴 요소 2의 눈을 감깁니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요 3개의 레이어 그룹 선택하고 레이어 마우스 클릭해서 이번에 노란색으로 색상 지정해줍니다. 자, 그래서 차례차례 한번 얼굴을 넣어보죠. 1번 타임라인에서 1번 프레임에 얼굴 1을 눈뜨게 해줍니다. 2번 프레임에 1의 눈을 가리고 2를 넣어줍니다. 3번 프레임에 1의 눈을 가리고 얼굴 3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얼굴도 움직이게 됐어요. 이렇게 지금
배경 요소, 글자, 얼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동시에 한번 볼까요? 타임라인 1번 프레임 클릭. 첫 화면이죠. 얼굴도 그대로예요. 2번 고개가 까딱하면서 당 글씨 나오고, 3번 고개가 또 까딱하면서 황 나오고, 배경은 계속 움직이는 형태. 자, 플레이를 연속으로 한번 해봅시다. 1번 연속 플레이. 자, 고개가 살짝 왔다 갔다, 고개가 살짝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인데요. 자, 여러분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번 프레임에서 고개가 너무 변화가 없어서 조금만 더 방향을 내가 회전을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3번 프레임 타임라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레이어, 얼굴 요소 3을 선택하고 이 상태에서 편집해 주시면 되죠. 다시 한번 편집에서 자유 변형 누르신 후 참조점 아래로 가운데로 찍어주시고 왼쪽으로 조금 더 끄떡이는 모습으로 회전 후 엔터 누르세요. 자, 그래서 타임라인 변경했으니까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얼굴이 더 끄덕끄덕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멈추고 손을 해볼게요. 지금 손은요, 보시면 이렇게 손이 들어있고 손 복사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손 복사와 손 레이어를 하나로 합칩시다. 손 복사 레이어와 손 레이어를 레이어에서 두 개 다 선택한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서 레이어 병합을 누르면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는 따로따로 그려야 되지만 애니메이션을 시킬 때는 원하는 개체가 한 번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레이어를 한 번에 병합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레이어 병합. 그래서 손 복사가 아니라 이름을 손 1이라고 하죠. 무조건 프레임 수에 따라서 손 1, 손 2, 손 3 이런 식으로 해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프레임에서는 손 1이 나와요. 2번에서는 조금만 손을 움직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손을 일단은 카피를 합니다. 레이어를요. 손 레이어를 레이어 복제를 해서 손 2라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손이 어떻게 나올 건지, 저는 약간 논란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에서는 선택 도구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손 2에서 좌측 부분을 선택해서 편집, 자유 변형을 눌러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참조점을 아래로 찍어주고 아래 가운데로 찍어주고 팔을 이렇게 살짝 움직일게요. 네, 대신에 손 1의 눈은 가려주는 게 좋겠죠. 헷갈리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선택 도구에서 사각형 선택 도구로 나머지 팔을 선택하고 각각 움직여야죠. 편집, 자유 변형, 그 다음에 상단에서 참조점 조절한 후 이렇게 변경, 살짝 회전해줘요. 엔터 누르고 선택은 선택 메뉴에서 선택 해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손 2죠. 손 3 만들어보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레이어 복제 누르고 손 3이라고 넣어줘요. 손 2의 눈은 가리고 손 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요? 손 하나를 선택해서 사각 선택 도구로 한쪽을 따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따로따로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동 도구를 가지고 방향키로 살짝 올려줘요. 그 다음에 역시 선택 도구를 가지고 나머지 팔 한쪽을 선택한 다음에 얘도 위로 살짝 올려볼게요. 선택 해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손 1, 2, 3이 탄생했는데 역시 눈을 켜고 끔을 통해서 타임라인에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프레임 손 1의 눈을 켭니다. 2번 프레임 손 1을 눈을 가리고 손 2를 켭니다. 3번 프레임 손 1을 가리고 손 3을 켭니다. 자, 1번, 2번,
3번 손이 약간씩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고요. 이 상태로 1번 프레임 선택한 다음 플레이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손도 얼굴도 글씨도 배경도 모두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와 같이 살아있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넣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애니메이션 전체적으로 빠르게 해주고 싶다면 1번부터 3번까지를 한 번에 선택하시고 타임라인에서 프레임의 속도를 0.2초로 줄여보세요. 자, 다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더 빠르면 빠를수록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더 길게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프레임까지 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미세하게 레이어에 담아서 그걸 타임라인 1부터 10까지 넣는다면 훨씬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작가들이 다른 애니메이트 툴을 쓰지 못하더라도 포토샵에 있는 이 타임라인을 사용해서 충분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이모티콘 애니메이션을 쓰신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포토샵에 많은 기술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리기 그리고 이모티콘 만들기에 관련된 그런 포토샵 기능만을 알고 계시더라도 그렇더라도 상관없이 포토샵으로 그리고 포토샵 타임라인으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그려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충분히 작가로서 그 이모티콘 샵에 입점하고 자신의 캐릭터를 이모티콘화해서 작가 활동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전문가들처럼 애프터 이펙트나 애니메이트로 현란한 동작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이 GIF 포토샵 애니메이션만 원리만 다룰 수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충분히 여러분들의 이모티콘을 상용화 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주 강력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움직이는 이모티콘인 TV에 나오는 만화 영화를 아주 짧게 잘라낸 것과도 같은데요.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뭉쳐있는 그림을 여러 장을 연결하는 원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면서 이렇게 체험을 해봤어요. 애니메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프레임이라는 것이거든요. 애니메이션의 원리는 간단하죠. 연속된 그림을 빠르게 넘겨보면 그 속도를 사람의 눈이 따라가지 못해서 잔상이 남고 프레임에 합쳐져서 인식되면서 움직인다고 느끼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나눠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행되는 연속성 있는 정지 화면들로 사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프레임이라는 완성된 영상을 구성하는 정지된 이미지 한 장 한 장을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모티콘은 대부분 최대 24프레임까지 만들 수 있고 프레임이 적으면 움직임이 뚝뚝 끊겨 보이게 되겠고요. 프레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움직임이 부드러워 보이겠죠?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표정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면 눈에 애니메이션을 주는 것을 가장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사실적으로는 눈 깜빡이는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데 캐릭터의 움직임을 넣을 때 가장 쉬우면서도 재밌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캐릭터의 눈 깜빡임 동작입니다. 그래서 눈을 뜬 것과 눈을 감은 것 두 개 프레임을 준비한 다음에 중간 프레임을 그려서 눈을 살짝 뜬 모습부터 해서 점차 뜨고 감은 모습을 그려서 그것을 모든 프레임을 다시 애니메이션화 시키는 거죠. 중간 동작을 많이 넣어줄수록 많은 프레임이 나오고 더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감는 느낌이 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입 움직이기예요. 감정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다문 입, 살짝 벌린 입, 크게 벌린 입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표정의 변화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눈과 함께 입까지
감정 표현을 할 때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사용하는 요소이고요. 우리가 눈썹, 입을 모두 그려보았는데 이렇게 같이 움직여줄 경우 대부분의 표정을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연습 시에 눈, 코, 입을 점점 뜨고 그 다음에 벌리고 변경되는 모습을 사이사이에 그려 넣어서 표현해 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이런 표정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큰 기술은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표정의 변화를 명확히 표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이 쓰는 모습은 뒤돌아보기예요. 우리가 예전에 옆면을 보는 것과 측면을 보고 서서히 각도가 변경될 때 십자선을 이용해서 눈, 코, 입을 그리면 그 위치가 아무리 각도가 변해도 똑같이 유지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각도를 그리신 후 그것을 애니메이션화 시키면 얼굴이 돌아가는 모습, 돌아서 보는 모습 이런 것들을 연출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간단한 애니메이션 팁은요. 동작 반복입니다. 움직이는 이모티콘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캐릭터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를 하거나 박수치는 표현은 팔을 조금씩 움직여서 프레임을 몇 장만 그린 뒤 차례차례 반복해주면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손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확대 축소 방법이에요. 카메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줌인, 줌아웃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표정이 중요한 장면에서는 화면을 확대해서 캐릭터 얼굴을 자세히 보여주고 동작이 중요하거나 주변 배경을 더 보여주고 싶을 때는 화면을 축소해서 캐릭터 전신과 배경을 보여주면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서 확대 축소 방법으로도 애니메이션을 많이 씁니다. 다음으로 색상 투명도 조절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색상이나 투명도는 프로그램의 설정에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쉽게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최종 저장을 해야겠죠. 일단 파일을 현재 타임라인까지 모두 다 나타난 형태로 새로 한번 저장을 해주도록 하죠. 저희가 이제 30번 폴더 안에다가 애니메이션 앞에 GIF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PSD 포맷으로 일단 저장을 해요. 원본이죠. 나중에 수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다음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이 타임라인을 그대로 내보내려면 바로 GIF 포맷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파일, 내보내기, 웹용으로 저장, 여기로 들어가세요. 자, 파일 내보내기에 웹용으로 저장. 자, 다음으로 웹용으로 저장으로 들어가서 우측 최적화 파일 형식을 클릭해 보시면 GIF, JPG, PNG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GIF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최종 저장을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JPG나 PNG로 해버리신다면 애니메이션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GIF 파일로 저장을 하시고요. 여기서 투명도 체크하시면 배경이 투명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 형태인 것입니다. GIF 포맷은 색상표가 256개로만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복합적인 사진 같은 형태의 색상을 담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GIF 포맷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애니메이션 GIF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하시고 하단에서 이미지 크기 설정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루핑 옵션이라고 보여요. 하단에 이거를 한 번만 반복되게 할 수도 있고 당황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또는 기타를 통해서 한 번이냐 아니면 3번만 반복하고 끝내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재생 횟수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바로 이 애니메이션 하단 루핑 옵션입니다. 지금 또 플레이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재생해서 2단계에서 미리 볼 수가 있거든요. 플레이 하면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루핑 옵션을 계속으로 하면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요. 멈추어 보고 한 번으로 바꾸잖아요. 플레이하면 이렇게 한 번 하고 딱 멈추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옵션을 설정한 후 미리 보기도 할 수 있고, 이 상태로 마음에 든다면 저장 단추를 눌러주세요. GIF 포맷이죠? 30번 폴더 안에 GIF 애니메이션 .gif로 저장을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저장이 되었고요. 예제 30번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파일이 들어있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저장한 GIF 포맷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 움직이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 뷰어를 열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뷰어 여러분들 PC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열릴지는 저도 몰라요. 저 같은 경우 RC로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바로 보이죠. 자, 움직이는 형태, 애니메이션이 반복되는 형태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에서 미리 열어서 확인을 해보았을 때 제대로 된다면 네, 우리가 잘 저장을 한 것이 되겠죠? 또한 파일을 보시면 GIF 포맷이 있어요. 마우스를 대보시면 360에 360, 크기는 82.5KB 적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컷에서 용량 초과가 그 2메가까지, 2메가 미만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을 확인을 한번 꼭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큰 용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량 부분에서도 통과고요. 사이즈도 여기서 최종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에 마우스를 대서 나타나는 파일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크기는 맞게 했는지를 최종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GIF를 만들고 작업을 해본 모습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자유롭게 포토샵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